안녕하세요. 엄진수입니다. 오늘은 인문 토크 두 번째 강의 헤라클레이토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아테네 학당에 나온 헤라클레이토스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은 불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만물의 근원 하다 보니까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얘기했던 탈레스죠? 밀레토스 학파가 생각나는 거죠. 자, 그렇죠. 헤라클레이토스는 기원전 535년에서 475년. 그쵸? 근데, 만물의 근원은 불이라고 해서, 여기, 탈레스가 철학의 시조로서 이 밀레투스 학파를 얘기했지만, 헤라클레이토스는 여기 에페소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도시에서 많이 발전한 곳은 다 이렇게 바닷가를 끼고 있어요. 밀레토스도 이렇게 바닷가를 끼고 있고요. 에페소스도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노티움, 이런 데도 다 바닷가에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요 지도는 중요한 건 요 이오니아 지방이기 때문에 이때 탈레스도 그렇고 많은 철학자들이, 산물이 풍부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많은 귀족들이, 자, 일을 안 하고, 그쵸? What is universe? 어떤 존재론, 또 how to live, 이런 거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가 태어난 이 플라톤이 이오니아 지방의 딱 가운데 정도 되는 섬이기 때문에 그쵸? 에페소스나 밀레투스도 이렇게 가운데 좀 밑부분, 가운데 윗부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이했던 헬라크레이토스는 에페소스에서 태어났지만 이오니아 지방 사람이기 때문에 밀레투스 학파 같이 만물의 근원은 불, 만물의 근원이라는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클리어하고 다음. 자, 그럼 만물의 근원은 all things is fire 그래 되지만 그 어머니는 이 아르케를 배웠기 때문에 Heraclitus considered fire as the arche. the arche입니다. 원질이 무엇이냐? 자, fire예요. 자, 만물의 근원을 외쳤던 밀레토스 학파 밀레시안 스쿨과 달리 헤라크레이토스는 에페소스 출신이다. 그러나 이오니아 지방의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아르케를 얘기했다라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이 아테네 학당에서 그쵸? 이 헤라클레이토스하고 파르메니데스하고 인문 토크 1강에서 히파티아가 이렇게 연달아서 같은 선상에 나온 것은 플라톤주의자이기 때문이죠. 히파티아는 기원 후의 사람인데, 그쵸? 기원은 4세기? 그쵸? 4세기 정도, 4세기에서 5세기 넘어가는 사이, 그러니까는 거의, 로마 시대가 망하는 시점에 알렉산드리아의 그 신플라톤주의자, 플라토니즘이었고 파르메니데스는 플라톤에게 어떤 존재, 그쵸, being, 불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 존재라는 거를 사상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있는데 그러면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는 왜 이렇게 또 붙어 있을까? 여기는 vs 관계입니다. 좀 대척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상이.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은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의 어떤 대척점에 대한 것이고 이 헤라클레이토스를 중심으로 설명드린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헤라클레이토스가 얘기한 것 중에서 많이 알려진 거는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아르케는 불이다라는 거, 그것도 fire라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판탈레이. 마시는 판타가 아닙니다. 판탈레이입니다. 자, 판탈레이는 영어로 everything flows 라는 뜻으로 만물 유전, 유전도 흐를 유자죠. 모든 것은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 판탈레이가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을 가장 간결하게 보여주는 워딩이라는 것이죠. 자, 어머니는 헤라클레이토스 하면 판탈레이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Everything is flow. Everything flows. 오케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관련해서 헤라클레이토스는 No man ever steps in the same river twice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번역해 볼게요. 그러니까 No man 아무도
발을 담글 수 없다. ever step. 어디에? same river twice.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죠. no man ever steps. 자, 인간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자, 이 문장 속의 뜻을 파악해보면, 자, 두 번 발을 담그는 거는 동안 강물이 흘러갔죠. 그럼으로써 그 강물은 same river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 발을 담그거나 세 번, 네 번에 건너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밟았을 때 이미 그 강물은 흘러갔기 때문에 두 번째 밟은 강물이 주어입니다. 강물은 same river가 아니다. 즉 변화를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becoming이라는 거죠. 변화, 즉 becoming의 사상이 헤라클레이토스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는 뭘로 딱 구별이 될까요? 변화와 불변입니다. 파르메니데스는 불변, 그쵸? being이고 또 변화는 becoming,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 자, 판탈레이, everything flows를 하시면 이게 변화를 뜻하는 거구나.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동시대라는 것은 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기원전 한 6세기에서 5세기, 파르메니데스도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 그쵸? 그래서 동시대의 변화와 불변의 관계로 vs 관계가 있는 분이 두 분이기 때문에 아테네 학당에 자, 이렇게 대척점 vs로 묘사가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왜 그러면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를 나날이 그렸을까? 자, 결론은 플라톤주의자였던 라파엘로는 플라톤에게 영향을 준 파르메니데스를 그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파르메니데스와 동시대 인물 중 변화와 불변이라는 대척점에 있었던 헤라클레이토스를 아테네 학당에 자연스럽게 등장시키게 된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Who is who? 이 사람은 헤라클레이토스야, 이 사람은 파르메니데스야 라고 그 글을 쓸 수는 있지만, 그쵸? 그 표시, 인디케이터, 표시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쵸?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인문 토크 2강을 잘 이해하셨다면 어머니는 명확히 왜 who is who에서 여기 why 파르메니데스 is here why Heracleitos is here 왜 여기 그려졌는지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결론에선 변화와 불변의 대척점에 있었고 동시대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 그림을 보면 많은 분들이 헤라클레이토스를 어두운 철학자 스코테이노스라고도 얘기해요. 제가 제일 어두운 그런 그림을 조각상을 하나 보여드린 거고, 만약에 헤라클레이토스를 구글에서 보시면 뭐 우는 철학자, 슬퍼서 우는 건 아니고 뭔가 고독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헤라클레이토스는. 자, 근데 아테네 학당에서 이 헤라클레이토스 굉장히 멋있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또 미켈란젤로의 초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라파엘로가 그린 건데 저는 굉장히 멋있게 그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이건 자화상은 아닙니다. 어떤 화가가 그려준 것인데 60살의 미켈란젤로이고요. 굉장히 옷도 검은 옷을 입고 있죠. 이분 역시 어두워요. 그리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자기 어떤 창작을 활동을 할 때 뭐 의뢰인, 어떤 교황이 뭐 이런 벽화를 그려줘라고 했을 때도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인물, 그쵸?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교황들이 이건 삭제하라는 그 명을 많이 내린 경우도 있는데 미켈란젤로는 그걸 거부했던 걸로 유명해요. 그리고 고집이 세고 실제 또 결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뭐 제 생각이에요. 뭐 고집이 세고 결혼 안 하니까 성격이 어두운가? 물론 어둡다라는 건 자기의 고집이 세서 어떤 장인이 됐겠죠. 그쵸? 자, 그리고 또 15살 때 뭐 그림을 가지고 뭐 동료 화가랑 다투다가 코를 맞아서 이 코 뼈도 부러졌다고 해요. 뭐 그래서 결혼은 안 했을 수 있지만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라파엘로가 그쵸 파르메니데스 플라톤주의자니까 파르메니데스를 그렸어야 하는데 또한 동시대에 가장 대척점에 있는 그쵸 헤라클레이투스를 그렸어야 하고 이 사람의 상징이 어둡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를 빙의하지 않았느냐. 자, 요런 관점까지 내주시면 어머니는 이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의 후이후를 굉장히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어둡다. 고집이 세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인문 토크로 가겠습니다. 자, 로고스에 관한 건데요. 자, 로고스를 어머니들 아마 성경에서 기독교를 믿지 않으시더라도 얼핏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말씀,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고 쭉쭉쭉쭉 가요. 그래서 뭐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간다고 하는데 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성경의 로고스는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실제 로고스는 뭐 영어에서도 뭐 take, 뭐 put, 그쵸? 뭐 pick, 뭐 이런 기본적인 단어는 뜻이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로고스도 그런 기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말씀이란 뜻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뜻도 있는데 그건 뒤에 설명드리겠고 자, 이 말씀이라는 로고스가 말씀이란 뜻으로 그 적용한 사람, 그 워딩을 적용한 사람은 성경의 로고스는 1세기에 그쵸? 뭐 예수님 사후 그 다음에 뭐 1세기를 0년에서 100년이라고 하면 그 사이에 뭐 순교한 사도들도 있죠. 그쵸? 그 1세기에 자 플라톤 철학에 심취했던 필로라는 사람이에요. 뭐 유명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필로 오브 알렉산드리아. 이 사람도 알렉산드리아네요. 그 아프리카 북부 쪽에 플라톤 철학이 많이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필로가 왜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세상을 연결시켜준 중재제 가운데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되겠죠. 자, 대변자 또는 제사장을 부각시키는 의미. 자, 이 제사장은 예를 들어서 중재자다. 하나님과 인간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거다. 자, 제사장이 뭘로 그런 인간을 연결시켜주죠? 다 말씀. 자, 로고스로 연결시켜준다는 의미로 사용을 한 것이 어떤 성경의 로고스가 말씀이라고 사용하게 된 그 원인, 그 루트, 근원은, 어원은 필로 오브 알렉산드리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고스는 그리스 언어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헤라클레이토스가 뭐 기원전 5세기, 6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히 볼게요. 자, 헤라클레이토스가 기원전 535년에서 475년. 그쵸, 걸쳐 있죠. 기원전 6세기와 5세기. 아마 로고스라는 말을 그 그리스 철학에서 처음 쓴 사람으로, 그쵸? 기록이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로고스는 그리스 철학에서, 헤라클레이토스가 처음 썼다. 자, 그렇다면, 퀘스천 들어갑니다. 자,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를 설명하시오. 분명히 말씀은 아닐 거예요. 자, 로고스는 그리스어 동사의 레게인인데 영어로 collect, 모으다란 뜻과 speak란 뜻이 있습니다. speak는 말하다, 말씀, 명사로 되면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그게 어원이 맞고요. 또 그리스 철학에서 많이 쓰이는 거는 reason과 word입니다. 어떤 말과 이유, reason, 이성이 되겠죠. 자, reason과 word를 어떻게 암기할까요? 자, reasoning expressed by word. 자, 말로써 설명이 돼야지 어떤 reasonable한, reasoning, 이성적인 그런 뭐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reasoning expressed by word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헤라클레이토스 로고스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자, 요 그림 일단 뭐 불이 있고요. 장작에 여러 가지 엘레멘트들이 있는 이 그림을 보시고 타이틀이 The Logos of Heracleitus. 그쵸? 자, 불인데 로고스라고 했어요. 요거를 한번 또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를 자연의 입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law
law of nature, 자연의 입법, law, 법칙 같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한번 영어를 읽어볼게요. According to logos, logos를 설명하는 것에 따르면 all things are one, 모든 건 하나다. 그 하나는 which opposites are unified. 그 대립자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대립자들은 예를 들어서 뭐 삶과 죽음, 전쟁과 평화, 뭐 포만과 굶주림, 겨울과 여름, 자 등등을 실제 헤라클레이투스가 opposite라고 했어요. 자 이런 게 하나가 통일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근데 어디서? In a system of balanced exchange. 자 이렇게 오퍼짓하지만 뭔가 exchange가 중요해요. 그리고 밸런스, 균형을 이뤄야 되고, 뭔가 뭐 포만과 굶주림, 많이 뭐 먹을 게 많으면 배부르다 다 먹어치면 굶주려지고, 그런 게 어떤 exchange가 되겠죠, 관계가. 그래서 the world itself consists of a law-like interchanging of elements. The world itself, 모든 세상은 그 자체가 법칙이다. 어떤 법칙? 어떤 엘레먼트가 interchanging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symbolized by fire. 자, 이걸 해석해보면 대립자 설명드렸죠. 삶과 죽음, 전쟁과 평화, 포만과 굶주림, 겨울과 여름 등등 그런 아파지트들이 대립적인 요소가 서로 투쟁하면서 그러나 밸런스, 균형을 이루어요. 그쵸? 익스체인지 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그런 자연의 입법이 로고스이다. 자, 그런 것은 자, in a system, 시스템이죠. A balance of exchange, balanced exchange. 뭔가 균형을 이루면서 exchange하는 그런 시스템은 곧 이런 법이다. 그 법은 로고스이고 그거를 뭘로 symbolize 했냐? fire. 자, 이 그림에서도 지금 요 설명드린 거를 가지고 잠깐 보시면, 자, 이 로거스라는 건 결국 fire가 됐죠, 설명에서. 그리고 또 어떤 element. 물론 이건 대립자는 아니에요. 그냥 나무가 탄다. 뭐, 불의 대립자는 물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불이 강하면은 뭐 지구가 뜨거워지고, 불이 약해져서 물이 나면 뭐 지구가 홍수가 나고. 자, 만물의 근원에 불이다라는 것도 어머니들이 구글에서 그냥 검색을 하시면 많은 해석가, 뭐 지금 뭐 철학가 교수님일 수도 있고, 뭐 신문에 기고하는 논설위원일 수도 있어요. 뭐 불에 대한 뜻은 많이 있으니까 그 해석은 들으시면 되고, 중요한 건 로고스고 symbolize fire로 된 요 그림. 자, 이것도 책의 제목이에요. 그거를 설명한,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요 부분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그쵸?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 즉, 헤라클레이토스 로고스는, 자, 동사 아까 스피크에서 왔을까요? 아니면 레게인이란 동사가 컬렉트에서 왔을까요? 저는 이건 말이라기보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말로 막 설명한 것보다 어떤 컬렉트라는 거가 거의 방점을 찍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아파지트들이 모여야, 그쵸? 자, 모여서 어떤 밸런스드 익스체인지가 돼야지. 투쟁도 하고, 그러나 어떤 밸런스된 익스체인지에서 어떤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투쟁이 있어야지 뭐가 된다는 거죠? 원. 유니티가 되는 거죠. 통합이 되고, 그게 로고스고, 하나이고, symbolized by fire. 그쵸? 다 설명이 되죠? 그래서 저는, 로거스의 헤라클레이토스 로거스는 컬렉트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유튜브에다 올리는데요. 유튜브는 파일 첨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보기 어려우세요. 그래서 동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쌓아 놓을 것이고요. 그 텍스트를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은 자,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엄마 친구 수학 검색하시면 거기 뭐 수학 토크도 있고 인문 토크도 있고 카테고리에 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Q&A는 딱 이렇게 따가지고 그 텍스트로 블로그에 올려드리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내용은 이거의 텍스트, 그쵸? 이 텍스트는 파일로 첨부해드려요. 그리고 또 이 동영상은 물론 유튜브에 있지만 블로그 네이버에 그 주소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앞으로 이 텍스트도 보고 싶어요 그러신 분은 네이버 블로그 엄마 친구 수학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마치겠고요. 오늘 강의를 마치겠고요. 자, 오늘 수업 끝!